야, 사돈이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째째하게 구는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다른 집들은 훨씬 더 해주던데 말이야.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 게 이런 구박받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 사돈네 재산에 비하면 우리가 쓰는 건 푼돈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손주 봐주는 것도 공짜가 아닌데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동네에서 다들 그래. 시댁이 부자면 며느리한테 후하게 해줘야 한다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다 갚을 건데 이것도 못 믿겠다는 거야? 우리가 어디 나쁜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식구들 위해서 쓰는 건데 뭘 그래? 에이, 사돈이 그렇게 돈독이 올랐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쳐? 이서방, 내 말이 틀렸나? 가서 사돈한테 전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들으시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거나 분노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즘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기가 막힌 며느리와 안사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67세 이종범 씨입니다. 이 씨는 부인과 함께 평생 열심히 일하며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꽤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자식들 교육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아들과 딸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시켰죠. 딸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결혼도 잘하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학벌은 좋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나 봐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취업이 안 되니까 집에서 놀고만 있고 부모님이 생활비도 대주고 뒷바라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종범 씨 부부도 답답하긴 했지만 내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결국 아예 남편 회사로 불러들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3개월 만난 여자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말이죠. 예비 며느리를 보니까 아들보다 5살이나 어린 아이 같은 애가 전문대학 졸업하고 카페에서 알바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회사에 다녀본 경험도 없고 계속 알바만 해온 상황이었는데 이미 아이가 생겼다니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종범 씨 부부는 그래도 내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뭔가 이상했대요. 신부 측에서는 나이도 어리고 형편이 어렵다면서 혼수도 예단도 예물도 다 생략하길 원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고 욕심 없는 아이구나 싶어서 이종범 씨 부부가 오히려 고마워했죠. 아들에게 이 씨가 보유하고 있던 10억짜리 분당 아파트에 입주시켰어요. 결혼식 비용도 이종범 씨 부부가 전부 다 부담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식 날 받은 축의금까지 전부 아들에게 줬어요. 신랑 측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 정말 과분한 거잖아요. 신부 측에서는 고마워해야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친정어머니가 계속 와서 상주하면서 돌봐주더라고요. 명절에도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친정어머니가 와서 며느리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해도 엄마가 더 편해요. 라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종범 씨 부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워낙 어린 나이에 임신, 출산을 하니까 친정엄마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사실상 며느리 집에 상주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죠. 이상한 건 이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이종범 씨의 안사돈이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갑자기 사위 덕분에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정말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종범 씨가 아들에게 손주 양육비와 교육비로 쓰라고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매달 결제 내역을 보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매일같이 배달 음식을 시키고 있었고 백화점에서 온갖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건 이종범 씨 부부가 손주를 보러 가면 안아보지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 낯선 사람이 많이 안으면 아이가 놀라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결국 이종범 씨 부부는 자기 손주를 볼 기회도 거의 없이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들을 보면 또 답답한 게 학벌은 좋다지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자기 의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내가 시킨 걸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종범 씨는 아들에게 집도 내어주고 월급이라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생활비도 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염치 없는 장모는 사돈한테 얹혀 사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는 자세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손주를 돌봐주는 고마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에요.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는 시댁에 와서도 집안일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저 방에서 아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 핑계를 대며 일찍 가야 해요. 라고 하면서 장모가 기다리고 있는 자기 집으로 얼른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명절 선물이었어요. 시댁에 올 때는 달랑 홍삼 한 상자만 들고 오면서 명절에 장모에게는 현금으로 용돈을 10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종범 씨가 준 돈으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훨씬 부유한 시댁에는 빈손으로 와서 두 손 가득 챙겨가기 바쁘면서 말이죠.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시댁 음식은 한 젓가락도 제대로 안 먹더라는 거예요. 집 음식이 더 맛있어요. 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평생 요리 솜씨 자랑하며 살아온 분인데 말이에요. 이종범 씨 생일날에는 축하 인사 한마디로 퉁치면서 친정엄마의 생일 때는 호텔 뷔페를 먹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비용도 다 이종범 씨 돈이었죠. 시부모가 아프실 때는 관심도 없다가 친정엄마가 감기만 걸려도 난리를 치며 간병을 하고요. 지난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도 않았대요. 장모와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그 여행비도 당연히 이종범 씨 아들이 됐어요. 장모는 평생 해외여행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호화로운 여행을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가족여행 한번 가자고 하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힘들어해요. 라며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장모의 행동을 보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이종범 씨 명의인 집에서 사실상 얹혀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서 사는 듯 의기양양하더래요. 오히려 우리 딸 시집 보냈는데 시댁에서 해줄 게 이것뿐이냐? 는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즘 집값에 10억이면 그냥 평범한 거 아니냐? 부자라면서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딸을 시집 보냈나 싶더래요.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까 더 기가 막혔어요. 아이 용품비는 얼마 안 되고 장모 미용실비, 마사지비, 옷값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매일같이 비싼 한정식집에서 외식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사고 심지어 장모 친구들과 모임 비용까지 이종범 씨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건 아들이었어요. 이종범 씨가 아들에게 이건 좀 심한 것 같지 않냐? 고 조심스럽게 말해봐도 아들은 아내가 상처받는다 며 오히려 부모를 나무라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라는 게 전혀 없이 그냥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런 아들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도 우리가 허락해야 볼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은근히 협박하기도 하고 손주 교육은 엄마인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라면서 시댁의 의견은 아예 배제해버리더라고요. 손주 앞에서 이종범 씨 부부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높이면 아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라며 마치 시부모를도 무식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장모도 만만치 않았어요. 며느리와 한패가 되어서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고 하더라는 거예요. 손주 돌봐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면서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회사 휴가도 아닌데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업무가 바쁜 시기에 무책임하게 말이에요. 명분은 장모님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보상해드려야죠. 는 거였는데 사실은 아내가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장모가 동조한 거였어요. 이종범 씨가 지금은 회사 일이 바쁜 시기 아니냐? 고했더니 아들이 그럼 아버지가 제 업무 대신 해주세요.
라고 대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그저 아내 비위만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모자랐나 봐요. 며느리와 장모가 또 새로운 요구를 해왔어요. 장모에게 아이 돌보는 월급을 300만 원 줘야 한다. 면서 아들의 월급 인상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종범 씨 부부가 그동안 집도 생활비도 카드비까지 다 대줬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들 손주 키우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회사 사장이 직원 월급도 안 올려주는 건 갑질하는 거 아니야? 면서 시부모를 비난하더라고요. 장모도 거들어서 돈 많은 사돈이 인색하게 구는 것 같다. 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종범 씨는 그때 정말 허탈했대요. 자기 명의로 된 분당의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돈까지 다 같이 살게 해주고 있는 현실에 어쩌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가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종범 씨 부부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손주인데 어쩌겠어요. 딸한테 하소연을 하면 딸마저 며느리가 너무한다. 며 붕괴할 정도였으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와 장모는 이종범 씨 부부가 참고 있는 걸 보고 더 대담해졌어요. 장모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사돈들이 돈이 많으면서 인색하다. 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서 잘 산다. 고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시가에서 며느리를 제대로 대우 안 한다. 고 험담을 하는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한테는 시댁이 부자라서 좋긴 한데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 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는 것을 아들한테서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는 간섭은커녕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시댁 가족들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종범 씨가 손주 교육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봐도 요즘 시대에 그런 구식 교육 안 해요. 라며 일축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랬는데 라고 하면 지금은 다른 시대예요. 라면서 아예 듣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손주 돌봄에 관해서도 완전히 배제당했어요. 시댁에서 아이용품을 사다 주면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면서 거절하고 정작 장모가 사다 주는 건 뭐든지 역시 할머니 센스가 최고예요. 라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시댁에는 알리지도 않고 장모하고만 상의해서 병원에 데려가고 나중에 이종범 씨 부부가 알고 걱정하면 별일 아니었어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료비는 당연히 이종범 씨 카드로 결제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며느리의 행동은 정말 도를 넘었어요. 이종범 씨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져가며 이런 좋은 음식들이 다 있네 라며 마음대로 가져가고 이종범 씨 부인이 아끼는 그릇이나 식기들도 우리 집에서 쓰겠다 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정말 어이없는 일이 또 터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 옷차림이 너무 촌스럽다. 며 시어머니 옷을 다 바꿔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센스 있는 옷들로 골라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물론 그 돈도 이종범 씨가 내는 거였어요. 이종범 씨 부인이 괜찮다. 내가 입던 옷이 편하다. 고 하니까 손주 할머니가 그런 옷 입고 다니면 창피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60대 중반의 시어머니에게 20대 며느리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이었죠. 며느리는 이제 아예 시댁을 자기 집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이종범 씨 부부가 외출할 때 우리도 따라가겠다 고 하면서 정작 가서는 자기들만의 쇼핑을 하고 그 비용을 다 이종범 씨가 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해도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다. 며 결국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서도 장모 목까지 주문해서 포장까지 해가더라고요. 장모는 이제 완전히 기가 살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장모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 다 이종범 씨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고 급기야 장모의 다른 자식들 용돈까지 이종범 씨 카드로 뽑아주고 있었어요. 이종범 씨가 아들에게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냐? 고 따졌더니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아끼실 거면 처음부터 왜 카드를 주셨어요? 아내와 장모님이 상처받으셨어요. 라며 오히려 이종범 씨를 나무라는 거였어요.
며느리도 가세해서 아버님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독립할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독립이라는 게 이종범 씨가 전세금을 대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주면서 따로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이종범 씨 딸이 이 상황을 듣고 동생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며 직접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신 차리라 고했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서 언니가 우리 사정도 모르고 참견한다 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한계선을 넘는 사건이 터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우리 손주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한다 며 한 달에 200만 원짜리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겨우 5살이 지난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중국어도 배워야 한다 며 중국어 과외까지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종범 씨가 아이가 너무 어린데 그건 좀 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요즘 교육 트렌드를 모르세요 라며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정작 그 비용은 또 이종범 씨가 내야 하는 거였어요. 급기야 며느리가 시댁에서 우리를 제대로 대우 안 하며 나이 못 보게 할 거예요 라며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를 볼모로 잡는 거였어요. 장모도 가세해서 요즘 시댁들이 너무 옛날 생각만 한다 며 시대가 변했는데 며느리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 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손주 키워주는 것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뭘 더 바라냐? 는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이종범 씨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더군다나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시댁이 우리를 구박한다 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정작 구박받는 건 이종범 씨 부부인데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회사가 잘 된다는데, 우리도 투자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억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친구와 함께 카페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카페 알바나 했던 애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종범 씨가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고 하니까 며느리가 역시 시아버지는 우리를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이것도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아내 편만 들었어요. 아버지, 아내가 일을 좀 해보겠다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이 정도 투자도 못 해주시면서 우리한테 뭘 팔아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종범 씨는 그때 정말 폭발 직전이었대요. 그동안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카드까지 줬는데도 모자라서 이제는 3억까지 더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그 돈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종범 씨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배은망덕하다고 몰아세울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이종범 씨는 부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눴대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거지가 될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라고 결심했어요. 부인도 나도 한계다 라고 하면서 남편 의견에 동의했대요. 다음 날 이종범 씨는 먼저 카드를 분실 신고했어요. 더 이상 무분별하게 돈을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집도 나가고 회사도 그만둬라.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갑자기 카드가 안 되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그 카드에 의존해서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시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제 그럼 아기는 어떻게 키우라고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게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손주를 방패막이로 쓰더라고요. 장모는 더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돌변해서 사돈이 이렇게 인정머리 없게 구실 줄 몰랐네요. 돈 많은 사돈이 인색하게 이럴 수가 있냐? 이서방이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셔서 이렇게 된 거다. 라면서 집에 와서는 사위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 됐어요. 부모한테는 버림받고 장모한테는 구박받고 아내는 울면서 당신이 해결해 라고 하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와 장모는 마지막까지 뻔뻔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손주 키워준 것도 생각해 보세요. 라든지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라면서 매달렸지만 정작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더라고요. 집안을 둘러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흥청망청 쇼핑한 물건들이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명품 가방, 비싼 옷까지, 장모가 쓸 화장품까지 이종범 씨 돈으로 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종범 씨는 끝까지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호구처럼 살지 않겠다. 고 선언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결국 아들은 집에서 쫓겨났고 회사에서도 해고됐어요. 제대로 된 돈벌이도 못하는 아들을 회사로 데려와서 월급까지 줬더니 결국 며느리와 장모의 ATM 기계가 되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이종범 씨 부부는 이제 깨달았어요. 아들을 잘못 키운 건 우리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대요. 너무 과보호해서 자립심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아이로 키워버린 거죠. 그 대가를 이제 모두가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분당의 10억짜리 아파트 그동안의 생활비, 카드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거였는데 결국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장모는 갑자기 끊어진 금전적 지원에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 많은 사돈이 인색하다 며 사돈을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사위를 구박하면서 이 서방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고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동안 시댁돈에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돈줄이 끊어지니까 막막한 거죠. 정작 자기 손으로 번 돈이라고는 카페 알바 월급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직장도 잃고 장모에게는 구박받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종범 씨 부부는 그 후로 정말 홀가분해졌다고 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해방감이 정말 크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종범 씨 편을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정말 잘했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며 분개했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 아들이 연락해서 돌아가게 해달라 고 하지만 이종범 씨 부부는 단호해요. 한번 선을 넘은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 짓을 할 게 뻔하다는 걸 알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요.